전 재산 5냥이었습니다. 3년 동안 품팔이로 번 돈이었고 자기 땅을 사겠다는 꿈이었고 말을 더듬는 바보라 불리던 한 사내가 세상에서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품에 안고 나주 장터를 걷다가 채찍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방 앞이었습니다. 여인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눌러온 분노였습니다. 돌쇠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거울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눈빛이었으니까요. 돌쇠가 기방문을 두드렸습니다. 5냥을 내밀었습니다. 말더듬이가 기생을 샀다고? 완전히 돌았어.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쓸모없는 기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주 최고의 의원 집안 딸이었고 학식이 뛰어난 여인이었고 3년 동안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 살아남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돌쇠의 말더듬이 원인과 그 원수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5냥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의 끝에는 3년 동안 숨겨진 진실과 두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권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냥의 봄 시작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전라도 나주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이 붐볐고 어디서나 꽃냄새가 났습니다. 새 곡식이 나오기 전 마지막 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지요. 포목전에는 비단이 쌓였고 약재상에는 봄나물이 가득했습니다. 장터 한쪽 주막에서는 막걸리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쇠는 그 장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28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손이 컸습니다. 품팔이꾼이었지요. 남의 밭을 갈고 남의 집 나무를 해주고 남의 짐을 날라주며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말을 더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도도, 돌쇠 왔구나. 오늘은 무슨 심부름이야? 장터 국밥집 안악이 물었습니다. 나나나주 약방에 가는 길이요. 돌쇠가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악이 피식 웃었습니다. 돌쇠는 못 들은 척 걸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늘 웃었고 돌쇠는 늘 못 들은 척했습니다. 사실 돌쇠는 어릴 때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10살 때까지는 또래 누구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도 옆에 붙어 쫑알거렸고 아버지가 밭을 갈 때도 따라다니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봄 관아에서 군사가 왔습니다. 세금 독촉이었습니다. 낼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년에 갚겠다고. 군사가 칼을 들었습니다. 돌쇠가 목격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삼킨 것들이 말 속에 걸려 나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장터 동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찍 소리였습니다. 쓸모없는 것. 나주 기방에 온 지 1년인데 손님 하나 제대로 못 잡다니. 돌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방 앞이었습니다. 오갑석이라는 차였습니다. 나주에서 기방을 운영하는 차였는데 이름난 악인이었지요. 배가 불룩하게 나왔고 눈이 작았습니다. 손에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23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옷에 흙이 묻었습니다. 등에 채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래 눌러온 분노. 연하 2년. 오늘 중으로 손님 하나 잡아오지 않으면 내일은 2배로 맞는다. 오갑석이 채찍을 거두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에이, 기생이 저렇게 맞으면 더 기가 죽어야지. 쓸모없으니 맞는 거지.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멈추었습니다. 여인이 혼자 일어나려 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한 번 일어나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2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에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빛을 알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약해 보일까봐 이를 악무는 눈빛.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혼자 일어나려는 눈빛. 돌쇠는 10살 때 이후로 그 눈빛을 거울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품팔이로 번 것이었지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5냥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작은 땅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 그것이 3년 동안의 꿈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꿈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갑석의 기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갑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이 촌놈은 저 여여인을 말이 제대로 나오냐? 뭐라는 거야? 돌쇠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여여인을 파시오. 오갑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로? 돌쇠가 품속에서 5냥을 꺼냈습니다. 오갑석이 받아들고 한참 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맞네. 전년 빚이 5냥이거든. 가져가. 어차피 쓸모없는 것.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말더듬이가 기생을 샀대. 5냥 주고? 미쳤구나. 바보가 기생을 산다고 완전히 돌았어.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돌쇠가 연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갈 수 있어요? 연하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더듬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순박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왜 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팔아넘기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작이 있는 것인지. 기방에서 1년을 보내면서 좋은 것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왜 저를 사셨나이까? 돌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불불쌍해 보보였어요. 연하가 말없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의 딸로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의 눈빛을 보아왔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은 알았습니다. 이 남자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냥 불쌍해 보였다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돌쇠가 사는 곳은 나주 장터 외곽의 작은 초가였습니다. 한 칸짜리였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것이 전부였지요. 돌쇠가 일을 나가지 않을 때는 빈들판처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연하가 처음 들어서면서 둘러보았습니다. 기방보다 작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깨진 질그릇 2개, 구석에 쌓인 나뭇가지들. 그런데 이상하게 기방보다 숨이 편했습니다. 기방에는 늘 눈치가 있었습니다. 오갑석의 눈치, 손님들의 눈치. 그런데 이 작은 초가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돌쇠가 이불을 펼쳐 한쪽에 깔았습니다. 나리는 어디서 주무시려고요? 저는 문 앞에서 자면 돼요. 연화가 멈추었습니다. 문 앞이요? 밖에서 자는 게 익숙해요. 돌쇠가 정말로 문 앞에 거적을 깔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매일 하는 일처럼 연화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방에서 1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만난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돈이거나 몸이거나 그게 아니면 자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문 앞에 거적을 깔고 앉아서 자기 등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채찍, 자국이 아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주에서 이름난 의원이었습니다. 이한준이라는 이름이었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의술 때문에 이름이 높아졌고 그 때문에 오히려 화가 생겼습니다. 나주 현감 이사문이 아버지의 의원을 탐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 전속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했습니다. 현감이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아침 연화에게 한 말이 살아있어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진실을 밝혀라. 집안이 망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오갑석이 나타났습니다. 빚을 갚겠다며 연화를 기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갑석과 현감 이사문이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몰락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연화는 기방에서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살아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 그래서 의술을 숨겼습니다. 학식을 숨겼습니다. 노래도 춤도 못하는 척했습니다. 오갑석이 연화를 쓸모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쓸모없으면 팔릴 것이고 팔리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양반이 첩으로 사거나 다른 기방에서 사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는 품팔이꾼이 샀습니다. 전 재산 5냥을 들고. 날이 문 앞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돌쇠가 문 앞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거적 하나를 깔고 밤하늘 아래서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연화가 자기 이불을 들고 나와 돌쇠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누웠습니다. 이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밤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말더듬이 돌쇠가 기생을 사왔대. 5냥이나 주고. 그 돈이면 땅을 살 텐데. 바보라서 그렇지. 저 기생이 돌쇠를 이용하려는 거야. 장터에서 물을 사러 나온 연화에게 안악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기생이 우물에 손을 대면 물이 더러워진다.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기방에서도 냉대를 받았지만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돌쇠가 돌아왔을 때 연화가 물이 없었습니다. 물 못 끼러 왔어요. 돌쇠가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쪽이 아니었습니다. 산 너머 쪽이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 돌아왔습니다. 물동이가
가득 찼습니다. 이게 더 맑아요. 연하가 물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길어오신 거예요? 산 너머 샘이요. 거기까지 한 시즌이 걸리는데 돌쇠가 웃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물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물이 차가웠습니다. 맑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웠습니다. 한 시즌 거리를 걸어와서 길어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숨기고 살아온 것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의술을 숨겼고 학식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한 시즌을 걸어 물을 길어오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한봉수 노인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한봉수는 장터에서 약재상을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도 했지요. 한 어른이 몸이 불편하신데 혹시 아는 분이 와주실 수 있느냐고 마을 의원이 2달 전부터 나주를 떠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일이 생겼다고 했지요. 연하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요. 당신을 믿어요. 연하가 약 재료를 챙겼습니다. 숨겨온 것들을 처음으로 꺼내는 날이었습니다. 한봉수의 집은 장터 끝에 있었습니다. 약재상이었지만 집이기도 했습니다. 처마 밑에 약초가 묶여 말리고 있었고 나당에는 약재를 가는 돌절구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하가 멈추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의원 냄새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동안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들어오게. 한봉수 노인이 방 안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의 목소리인데 힘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한봉수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65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 수염이 길었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연하를 보더니 눈이 멈추었습니다. 자네가 돌쇠 안악인가? 그러하옵니다. 소녀가 진맥을 짚어봐도 되겠나이까? 한봉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가 맥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이 노인의 맥박을 따라갔습니다. 규칙적이었지만 한쪽이 약했습니다. 왼쪽 폐였습니다. 노환이 아니옵니다. 오래된 기침 뒤에 남은 것이옵니다. 폐에 담이 쌓였어요. 한봉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연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이한준. 뒤에서 돌쇠가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한봉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짧게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지나치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한준 의원의 딸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아시나이까? 한봉수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들은 적이 있지. 연하가 약을 처방했습니다. 복령과 반하를 구해 다리고 거기에 생강을 더해야 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달여서 드시면 2달이면 나을 수 있었습니다. 한봉수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재는 여기 있는 것을 쓰게. 내 약재상이니 감사하옵니다. 그리고 한봉수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아직 하지 말게. 알겠느냐?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리 말씀하시나이까? 때가 있는 법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연하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한 어른이 이상하세요. 어떡해요? 아버지 이름을 들으시고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아버지를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돌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물물 물어보지 않았어요? 때가 있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기다려요. 연하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기다려요. 괜찮아요. 될 거예요.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더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들이 연화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터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 있느냐? 오갑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갑석이 산에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오갑석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요. 돌쇠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냐고? 5냥 돌려줘. 그럼 저 여자 다시 데려갈게. 다섯냥은 이미 다 썼다고? 그럼 저 여자 내놓든지. 전현이 내 기방에서 배운 재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 5냥으론 어림도 없어. 거래는 끝났소. 오갑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끝났어? 이 말더듬이가 어디서 큰 소리야. 사내 하나가 돌쇠를 밀었습니다. 돌쇠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마당 흙바닥이었습니다. 돌쇠가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사내가 다시 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더듬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문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쇠의 팔에 멍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5냥을 들고 왔던 남자가 저 때문에 맞고 있었습니다. 오갑석이 연화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연화야, 순순히 오면 더 맞지 않아도 돼. 연화가 물러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란이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봉수 노인이었습니다. 장터 끝에서 횃불 소리를 듣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인데도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오갑석이 한봉수를 보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봉수 어르신. 오갑석,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게냐. 아니 이게 제 기방 여인인데 정당한 거래로 나온 여인이다. 내가 보증한다. 오갑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이 집 앞에 얼씬하면 관아에 알린다. 오갑석과 사내들이 물러났습니다. 한봉수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냐? 예. 감감사합니다. 한봉수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자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조심해라. 연화가 한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오갑석을 아시나이까? 한봉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오갑석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상처에 쑥을 발라라. 내일 약재상으로 오너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쇠의 팔에 멍이 3군데였습니다. 연화가 쑥을 지시겨 붙였습니다.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저 때문에.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돌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맞고 사는 건 사람답지 못한 거였어요. 연화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도 오래 맞고 살았습니다. 말을 더듬는다고, 바보라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처음으로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들어주시겠어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런데 그날 밤 멀리서 오갑석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나주 현감 이사문이었습니다. 연하 그년이 돌쇠라는 자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한준의 딸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게 해야지. 알면 곤란해. 이사문이 낮게 말했습니다. 처리해. 오갑석과 나주 현감 이사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를 죽인 두 사람이, 그리고 연하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돌쇠의 말더듬이 원인이 바로 이사문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